65페이지 두 번째 장에 악이 할 차례죠. 그죠? 저번에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는, 5가지 명상의 장애 중 두 번째 장에 악에 대해서 이제 배울 차례입니다. 악의가 이제 두 번째 나오니까,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만큼 또 이제 악이라는 장애 중에서 비중이 크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악의는 원어로 와야빠다라고 합니다. 악의라고 할 때 우리가 악의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은 싫어하는 마음이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제 내가 싫어할 때 그때 이제 악의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대상은 뭐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운 날씨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처럼 뭐 펄펄 끓죠, 그죠, 밖에. 이럴 때 왜 덥노, 싫다, 이런 마음도 악이고, 또는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남들을 싫어해서 남들한테 썽을 내는 거, 이런 것도 악이죠. 이제 남들 싫어하니까 이제 또는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명상하는 게 좀 싫다, 그냥 이런 마음도 악이죠. 때로는 뭔가 이제 불편함을 느낄 때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건 사실 악입니다. 어쨌든 간에 싫어하는 마음, 그게 그게 강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좀 약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싫어하는 마음이라 할 때, 이때는 악의의 장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악의도 사실 굉장히 이제 사실 이제 명상에 엄청난 방해가 많이 됩니다. 이게 노아벌이 여기서는 악의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눴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또는 그 다음에 수행 대상에 대한 악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선의 수행 대상에 대한 악의,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있나? 이렇게 나눠놨네, 그죠? 3가지 나눴구나.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통 악의, 수행의 장애를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설명은 이제 남들한테 화를 내는 것, 이것을 악의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다른 어떤 남들에 대한 악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악의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악의 장애를 스스로 일으키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오래된 좀 수행자들, 또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의 대체로 보면은 남들에 대한 악의는 별로 일으키지 않는데, 그 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랄까, 수행 대상에 대한 악의랄까,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악의랄까, 이런 악의를 자기도 모르게 일으켜서 장애를 스스로 만들어서 명상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잘못된 명상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는 스스로가 행복하도록, 평화롭도록 또는 수행에서 성공적이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우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서양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들 대다수가 자란 방식에서 기인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행복하도록, 자기 자신이 평화롭도록 이것들을 허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 죄책감이라는 형태로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의를 많이 일으킵니다. 여기서는 서양인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서양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서양 사람이나 마인드가 비슷합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저도 이런 뭐 서양 호주나 이런 데 가서 쭉 그 스님들하고 얘기해보면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사고가 서양 사람들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양식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도 사실 뭐 서양 사람들이 그것도 심하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를 보통 채찍질을 많이 합니다. 채찍질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계속 채찍질하고 본인이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 느끼고 모자란다고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의 문제를 찾는 스스로에게서 흠잡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건 비단 명상을 하는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열심히 이제 막 살려는 분들, 또 되게 부지런한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요즘 사회가 사실은 되게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또 되게 이제 그 정확한 사회가 돼서, 그게 이제 하나라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많이 돼 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해서 이제 그 시험에 완벽하게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뭔가 실수가 있으면 그걸 탁 집어서 이렇게 이제 그 문제들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사실 학교에서부터 합니다. 뭐 사실 TV만 들어보십시오. 뉴스 보면은 그 좋은 얘기가 별로 있던가요? 한 뉴스 10개 중에 한 9가지는 다 부정적인 뉴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세상이 그렇다기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 중에. 뽑아내서 내는 게 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그 경향성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부정적인 거를, 관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들을 뽑아내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성향이 아주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남들한테 이제 대한 악의, 남들을 싫어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한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악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남들한테 썽을 내거나, 특히나 이제 절에 오는 분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맨날 듣고 경쟁에서 타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죠. 물론 이제 뭐 살다 보면은 뭐 남들한테 썽도 내고 화도 내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항상, 그러면 안 되지. 너 걸어야 되지. 뭐, 썽을 내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뭐 책에서도 읽고 주위에서도 항상 듣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 인식이 안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기 자신에 대한 악입니다. 자기 자신이 뭐 실수를 했다. 뭐 행동을 잘못해서 무슨 실수를 했다. 또는, 남들한테 상처를 줬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본인이 실수한 것, 상처를 준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죄책감을 갖고서 그게 뭐 심한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계속 좀 괴롭히는, 그리고 스스로 이제 괴롭혀서 그 괴롭힘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제 스스로 이제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될 쯤에 이제 그쯤 돼야 이제 그 마음속에서 죄책감을 털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사람이 스스로의 잘못을 용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몸으로 봉사를 해서 그렇게 죄책감 털어내는 경우도 많죠. 내가 잘못했으면 어디 뭐 어떤 봉사단체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면서 하고 나면 내가 왠지 이제 내가 죄값을 치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보상을 해준 것 같아서 내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을 좀 쉽게 털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은 결국은 사실은 악의에 불과합니다. 내가 뭐 잘못을 할 수 있죠. 뭐 큰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남들한테 뭐 상처를 주는 뭐 주로 이제 남들한테 뭐 어떤 주는 상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불자의 태도는 어떠냐면은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알고, 그리고, 이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됐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이 이제 사실 불자의 길인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자애심인 거죠. 자애심이기도 하고, 자애 명상인 거죠. 근데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명상의 두 번째 장애 악의일 뿐인 거죠. 이것은 명상의 장애이기도 하고 명상의 장애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스스로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자해 명상을 하지만은 선의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일상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명상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야, 불교 공부, 특히 불교 수행, 불교 명상이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이런 걸 좀 알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름대로 이제 높은 목표를 향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위대한 가르침이고 이 위대한 길인데, 근데 본인이 처해 있는 현실은 게으르고 뭔가 이제 명상을 하는데 자질도 부족한 것 같고 예력도 부족한 것 같고 집중력도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이제 불만스러워지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하루에 나 30분씩 명상을 매일매일 하려고 하는데 30분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하루에 목표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도 못 채우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는 뭐 우리 불자 5개가 있잖아요. 살도 원망주인데 마지막에 이제 불자로서 그래 이제 음주를 안 해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 먹었는데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맥주 한잔 하자 하니까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맥주를 한잔 하고 나서 나 왜 이럴까? 나 의지력이 부족하고 정말 의지박약이고 이래서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악의를 느끼는 거죠. 자책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제 그냥 악인 거죠. 자신에 대한 악인 거죠.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뭐 설렁설렁하고 좀 게으른 사람만이 악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보통 굉장히 열심히 이제 정말 이제 자기 삶을 바쳐서 열심히 뭐 제가에도 있고 출가에도 있겠지만 출가한 분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한단 말이죠.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너무 현격히 차이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그 의지를 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 그게 하루 이틀은 하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탁 잠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지만은 그 3일, 4일, 일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내가 계획했던 걸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 왜 이럴까? 저 어디 경전 보니까 저 부처님은 그 보리수 아래 앉아가지고 내가 이 피가 마르고 또는 그 뼈가 이제 가루가 되더라도 내가 이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으리라 하고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야 일어나셨는데 나는 그건커녕 목만 말라도 내가 바로 일어나니까 나 왜 이럴까 이런단 말이죠. 그 격차가 너무 큰 거죠. 뭐 때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보통 우리나라의 수행자들이 고행상을 좋아하거든요. 부처님 고행상. 부처님 고행상 보면 정말 그거는 피골이 상접해 있잖아요. 눈이 움푹 들어가 있고 정말 백가죽이 그 척추뼈에 다 있고 그야말로 이제 그 해골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정도까지 이제 그 노력한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나는 이 피골이 상접하기 커녕 배가 나가지고 그리고 배가 나오고 난 초콜릿 먹고 싶은 이것도 내가 이제 절제를 못 하는데 무슨 수행을 이렇게 또 자책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수행하는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항상 부족하거든요. 뭐냐면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번뇌가 있는 한은 항상 얻기를 조금 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 보면은 막 수행을 해서 잠시도 이제 내가 의지를 놓치지 않고 이 수행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들은 책에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한 게 보입니다, 이게. 부족한 게 보이고 본인의 결점이 보이고 왜냐면 아직 본뇌를 가진 중생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 더 해야지 왜 이래 게을러, 왜 이래 마음이 느슨해, 왜 이렇게 이제 집중을 못해,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고 채찍질 하고 푸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그게 그 수행자라서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일 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를 계속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세월이 쌓이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조금 할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일상 생활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서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거기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할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할 때, 에너지를 많이 투자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를 잘 알지 못하고 계속 그런 걸 일으키면서 하다 보면은, 그런 악의의 어떤 장애, 불선법이 계속 쌓여서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괴로워요, 이제. 괴롭고, 좀, 심리적으로 좀 피폐해집니다, 오히려 이제. 피폐해지고, 이제 성질만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고,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이제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게 보통은 스스로가 자신을 자책하고 푸시하고 채찍질하는 이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라는 것들을 인식을 못해서 다 생긴 겁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정진을 부지런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정진하되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래도 나는 내 자신을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실수를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실수를 많이 할 건데, 많이 하더라도 그때그때, 내 실수를 알고 인지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자애심으로써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이 채찍으로서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책이 있잖아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애심으로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이런 어떤 이제 긍정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대해야 됩니다. 명상을 할 때 특히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어떤 대상이 됐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게 큰 이제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도 이제 그런 어떤 스님의 예가 나옵니다. 서양 여성 출가자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이제 깊은 어떤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서는 선정에 이르는 이런 어떤 상태 직전까지는 가는데 그 뒤로는 이제 진전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딱 떠오른 게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 그 죄책감을 깊이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죄책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때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그때쯤 돼서 툭 튀어나와서,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왜냐면 그 심리 저변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명상의 큰 장애로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마음이 스스로에 대한 악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그런 죄책감들, 자신이 깊이 갖고 있던 죄책감들을 털어내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로서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자애경을 독송했잖아요. 자애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크거나 작거나 중간이거나 뭐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모든 아무 조건 없이 그게 남이거나 나이거나 아무 조건 없이 이제 그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행복을 바라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서 저희가 이제 명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가 얘기했던 그 다음 나오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선의가 나와 있습니다. 68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의 명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내 가슴의 문은 나의 모든 것에게 열려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하도록 허용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평화를 허용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선의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이 수행에서 평화롭고 지극히 행복해지도록 허용할 만큼 충분한 선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선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복을 바라주는 이게 사실은 바로 이제 악의를 극복하고 마음을 선법인 자애심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또 나왔습니다. 불교의 아름다운 윤리는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얼마나 불공평하고 잔인하고 혹은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윤리하고 불교적인 윤리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사회에서는 뭐 그런 게 있죠. 이제 용서하지 못할 짓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에서는 뭐 그런 진짜 용서하지 못할 짓은 뭐 이 국가에서 이제 법률로서 이렇게 제재를 하죠, 이제. 하지만 불교에서 자애의 마음은 그런 어떤 조건이 안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든지 사실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남이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그런 어떤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바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악이기 때문이죠. 그 악의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명상을 장애하고 그것이 또 남들한테도 괴로움을 가져오는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악의가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불교를 흔히 뭐 자비의 종교다 하잖아요. 자비와 지혜의 종교인데 그 중에 한 축이 자비입니다. 자애심과 연민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남이 됐든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이 됐든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이 자애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거,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포용할 수 있는 거. 남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악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악의 장애가 사실은 명상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어차피 이제 악이라는 것도 이게 또 감각적 욕망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거는. 악의는 뭐냐면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인데 왜 싫어하겠어요? 딴 걸 내가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이면은 이거 말고 딴 걸 원한다는 것이거든요. 뭔가 원하는 마음은 사실 감각적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악의 장애를 잘 이해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선의로 돌리는 자애심으로 돌리는 이런 어떤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명상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막 악의를 버리고서 그 마음을 자애심으로 돌리고 나면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명상을 하는 게 상당히 쉬워집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게 장애가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편안해집니다. 명상할 때 긴장감도 없어지고. 근데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인데 수행 대상에 대한 악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 대상에 대한 악의, 만약에 호흡 명상이라면 호흡에 대한 악의, 다른 명상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다른 명상 주제에 대한 악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명상, 호흡 명상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호흡 명상을 가지고 뭔가 좀 계속적으로 이제 즐거움이랄까 행복감을 느낀 사람은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거 좋구나 즐겁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호흡 명상하는 걸 좀 즐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호흡 명상하면 이게 참 좀 평소에는 편안하게 되던 호흡이 명상하고 앉기만 하면은 힘들어지고
호흡하는 게 평소에 잘하는데 호흡이 불편해지고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이렇단 말이죠. 이게 또 반복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지긋지긋하다 이제 이게 좋은 건 아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하긴 싫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의 주제, 호흡 명상을 한다면은 호흡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악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싫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호흡이 이런 경우에는 호흡이란 명상 주제가 내가 진짜 그 싫어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다면은 뭔가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꼴도 보기 싫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같이 만나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핑계 대고 빨리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전화 안 하나? 전화하면 빨리 그 핑계거리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이제 막 이제 머리를 쓰고 있겠죠,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것처럼 그 호흡 명상을 할 때 이 명상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악의를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하긴 해야 되고 좋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하긴 싫고 좀 싫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큰 장애가 됩니다. 명상을 하는 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즐겁지가 않고. 명상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자체가 좋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아하는 게. 학생들 그렇잖아요. 학생들 학교 다니다가 이제 내일이 방학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까, 이게. 방학이다 이러고 이제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사실 명상이 이제 이제 다가오는 방학처럼 이제 느껴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이제. 너무 이제 신나고 즐거운 이런 어떤 그 일처럼 여겨지면은 그게 사실 가장 명상을, 잘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명상을 할 때 좀 심각하게 접근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왠지 이거는 좀 근엄해야 될 것 같고, 무게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하잖아. 탁 긴장을 하고.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명상에 대한 악의를 일으키기가 쉬운 태도입니다. 악의. 오히려 이제 명상을 이 다가오는 방학처럼 또는 내가 다가오는 휴가처럼 이렇게 이제 사실, 여기게 되면은 그게 사실 가장 명상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이런 친구를 만나는 이런 일화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진짜 이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 친한 친구, 만나기만 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나하고 너무 뜻이 잘 통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정말 이 정말 절친한 친구, 항상 만나면 즐거운 친구를 만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기분이 좋아서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세 시간이 지나가겠죠, 이제. 그리고 이 친구하고는 헤어지기가 싫고, 다음에 빨리 만나고 싶고 헤어져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처럼 사실 우리가 명상이 여겨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호흡이라는 게 우리 삶의 동반자 있잖아요, 동반자. 결혼하신 분들은 각자의 배우자가 동반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친한 친구가 일종의 이제 동반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호흡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는 없거든요.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야말로 진정한 동반자죠, 이제. 이 동반자와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호흡을 바라볼 때도 항상 이제 좋은 친구처럼 정말 내가 반가운 대상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런 인식으로 이제 사실은 호흡을 바라보게 되면은 호흡이 훨씬 좀 호흡 명상을 하는 게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뭐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게 호흡에 대한 어떤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자애 명상을 좀 하는 것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자애 명상을 하잖아요. 남들한테도 자애를 보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기도 하는데,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이라는 대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자애의 마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애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애 명상이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호흡이란 호흡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호흡의 행복을 바라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호흡에 자애를 보내고, 또 호흡을 친한 친구처럼 여기는 이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은, 그러면 이제, 호흡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죠, 이제. 관계가 좋으면은, 좋은 사람하고는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결혼한 부부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대요. 뭐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혼 초에는 회사가 끝나면 바로 이제 칼퇴근을 해서 딱 가는데, 좀 지나면은 이제, 아유, 회사에 일거리도 없나, 약속 없나, 뭐, 술자리 없나, 이러면서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다고 하대요. 이제, 그게 아마 좀 옛날만큼 조금 좋진 않나 봐요, 이게. 그런 것처럼, 호흡이라는 대상을 내가 너무 보고 싶어 하는, 너무 좋아하는 대상으로서 여기게 되면은 명상을 하는 게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명상은,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또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이제, 이 감성을 이용하는, 또는 인식을 바꾸는 이런 차원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잘하고 못하고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명상을 좋아하는 쪽으로 그게 좀 더 비중이 크다면은 힘이 훨씬 적게 됩니다. 이제 적게 들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긴장도 잘 안 돼요. 편안하죠 이제.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것,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걸 하면은 힘도 더 들고, 또,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몸과 마음이 또 긴장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명상이 또 잘 안 되고 좀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그 인식, 이제 호흡, 명상 주제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호의적인 인식 또는 좋아하는 어떤 내 감성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게 우리가 명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원에 올 때도 더운데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죠, 그죠? 아, 이거 선원에 가는 날이구나. 의도적으로 좀 마음을 일으켜도 됩니다. 그 인식이라는 거 우리가 개발하면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명상이라는 것도 그게 처음부터 개발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하고 이제 스스로 가르치다 보면 개발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명상 주제에 대한 어떤 내 인식이라는 것도 자꾸 개발하면 개발하는 대로 개발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72페이지에 이런 게 있네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행에 입문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잘 진짜 모르고 접근을 하면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근데, 물론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인식을 이런 쪽으로 가져버리면 벌써 이제, 마음에 엄청난 짐을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악의를 어느 정도 깔고서 명상을 시작하는 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명상이라는 게 즐겁고, 행복한 것이고, 이런 것이다는 이런 어떤 인식의 바탕 하에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훨씬 가벼운 마음을 할 수 있거든요. 가벼운 마음을 하니까 이제, 그 명상에 있어서 그런 어떤 즐거움들을 빨리 찾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보니까 아잔 브람스님 이런 쪽으로 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사실 거의 잘 없습니다, 이게. 명상을 가르칠 때 보통은 대부분 다 이제 좀 심각하게, 본문도 그렇고, 이제 되게 심각하게 접근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은 너무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명상에 대한 악의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제 명상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5가지 장애 중에서 악의에 대해서, 악의의 어떤 그 깊은 내용들을 실제 우리의 마음과 실제 어떤 명상의 실제와에게 실제를 잘 설명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악의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명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있잖아요. 친구를 만나도 자꾸 부정적인 친구하고 만나다 보면은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세상에 이제 정말 이제 안 되는 것만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죠? 그건 많을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그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어린데 엄청 시니컬한 거예요. 근데 그 그걸 내가 좀 좋아해가지고 나도 이제 막 좀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약간 그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세상을 되게 이제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이제 실패의 가능성이 아니라 성공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비율이 좀 낮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본인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식이기 때문에 습관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이제 약간 악의 부정적으로 인 어떤 습관들, 그 남을 향하든 자기 자신을 향하든 수행 대상을 향하든 이런 습관이 아니라 선의 또는 자애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식의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얘기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내 마음도 그런 쪽으로 쓰다 보면은 그게 계속 훈련이 되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그게 마음에 완전히 배어서 본인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악의를 잘 일으키지 않는 오히려 이제 선의 또는 자애심으로서 이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명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72페이지 밑에 보면은 또 다른 어떤 하나 이제 그런 방법이 나있는데요. 여기서는 호흡을 갓 태어난 아들이나 딸처럼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애를 안 낳아가지고 아마 자녀들이 있는 보살님들 이제 거사님들만큼 내가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아직은. 근데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렇겠죠, 이제. 예.
정말 갓 태어난 정말 소중한 본인들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이제 호흡을 소중하게 바라보다 보면은 애가 이제 애가 얼마나 이제 이 어릴 때 연약합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다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랑으로서 이제 돌봐주자는 애를 그것처럼 여러분들 아기를 돌봤던 이제 그런 어떤 따뜻한 어떤 사랑과 또는 돌봄을 기억해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사실 또 호흡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이것도 이제 호흡을 놓치지 않게 되는 호흡과 이제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또 이런 어떤 하나의 또 방법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의 대상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따뜻한 시선을 가지게 되면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안해지는 거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의지를 많이 안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애심이랄까, 명상 주제에 대한 선의가 없다 보면은 의지로서 자꾸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그 의지 말고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선의로서 또는 명상 주제에 대한 자애심을 일으키면은 의지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이제 이런 존재와 내가 사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별 에너지가 들지 않고 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명상을 좀 즐기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또는, 명상 주제에 대한 악의를 극복하는 겁니다. 또는 조금 더 비슷한 거긴 하지만은 본인의 마음 상태 있잖아요. 본인 현재 마음 상태. 거기에도 사실은, 자애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제. 본인의 마음이 때로는, 뭔가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흐릿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이제 찝찝하기도 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집중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또는 산란하기도 하고, 이런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똑같이, 보통 그런 마음이라면 어떤가요? 마음이 왜 이래? 이게 아니지. 마음이 좀 깨어나고, 깨끗하고, 집중이 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악의를 일으킨 거거든요.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똑같이 호흡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자애심을 보내는 거죠. 괜찮다. 그래.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 내가 흐릿하든, 거칠든, 불안하든,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아무 조건 없이 나는,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어떤 시선을 유지하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이런 어떤 자애심으로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대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자애심으로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대하면은 그 문제들이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왜 불안하지? 이러면 더 불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흐릿한데, 왜 흐릿하지? 이러면 더 흐릿해집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안 그러면 들뜨거나. 내 마음이 들뜨고 혼란스러울 때, 왜 이래? 이러면서 내 마음이 왜 이래 혼란스럽고 들뜨지? 이렇게 자꾸 문제를 삼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게 더 심화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악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거는 명상의 장애인, 내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악이구나. 이걸 알고서 그 마음을 돌려서 그 마음을 자애심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악의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